학대범을 찾는 결정적 제보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건 곳은 한 동물보호단체였습니다. 처음에 500에서 지금 10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현상금 더 올려달라, 우리가 뭐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디사이드를 좀 주의 깊게 보던 그 한 분이 계속해서 이제 자료를 모으면서 보니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어떤 자료를 보냈길래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 있는 고양이 갤러리에 문제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불타고 있는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코웨틀이 찍혀 있었던 거죠. 게시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됐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글쓴이를 비난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죠. 누군가 영상의 출처를 묻자 범인은 한 링크로 답을 대신했는데요. 링크로 확인한 영상의 길이는 약 1분. 뭘 붓는 것 같은데 지금? 작은 고양이가 견디기엔 너무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연이죠. 네,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가 이제 카드로 가면서도 나중에는 포기를 하잖아요. 막 몸부림 치다가 저게 정말 인간으로서 저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건가. 범인에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 핏자국이잖아요, 지금. 잔인한 범죄를 예고하고 보란듯이 자신의 범행을 게시하는 범인. 참 진짜. 저래 당당합니까? 심지어 자신은 절대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만만해합니다. 그의 닉네임은 VPN 테스트. 디사이드라는 사이트는 모두가 다 익명으로 허용가입 안 해도 누구나 글을 아무렇게나 쓸 수가 있어요. 회원 가입보다 익명 유저들이 더 많은 해당 커뮤니티. 동일한 닉네임이 많아 비회원의 경우 개인별로 나타나는 IP 숫자로 구분합니다. 각자 집 주소가 다른 것처럼 IP 주소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P를 바꿔서 겉에다가 마치 커튼을 씌운 것처럼 안 보이게 다른 IP로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VPN이라고 한대요. 그걸 사용을 하면 경찰이 추적을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VPN의 정체는 뭘까? VPN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물리적으로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지 네트워크상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에서 현재 나의 위치를 뭐 뉴욕으로 할 거냐, 뭐 싱가포르로 할 거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면 그냥 내가 그 위치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할 경우 한국에 있으면서 IP 주소는 해외인 것처럼 꾸밀 수 있는 건데요. 즉 가짜 IP 주소 때문에 경찰 추적도 어려워지는 상황. 범인의 당당한 태도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VPN이라는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방식을 내가 사용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또 만족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과시욕. 궤도들이 뭐 이렇게 하는 짓 있잖아요. 오늘 뭐 예고 살인이라든가. 예고 살인이라고요? 범인이 처음 등장한 시점은 지난 1월. 처음에는 VPN 테스트에서 큰 거 온다라고 밑에 써 있었는데 그리고 4분 뒤 고양이 학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몇백 마리가 죽을 것이다. 이 아이는 너희들이 이러면 또 죽을 것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질수록 반응을 즐기듯 그때부터 고양이를 더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범인. 어떻게 저랍니까?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게 대량 학살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600마리 대량 학살이라고요? 허울이 좀 약간 그쪽에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협박과 함께 언급된 지명은 서울이었습니다. 혹시 그는 서울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야? 당당히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올린 학대범. 종로구 청와대요? 그의 말은 정말 사실일까? 청와대 밑에 자기가 고양이 사체를 묻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확인차 연락드렸는데 저희 전화 못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내가 관리했던 고양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은 없었어요. 확인 결과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버린 범인 찾기. 그때 범인이 남긴 원본 영상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다며 한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갓길에 세워져 있는 거고 차의 조수석 문과 뒤쪽 조수석 문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아, 저게 차 문이었군요. 차량 문으로 시선을 차단한 채 범행을 저지른 범인. 이 영상 속에 GPS가 있는데 이 범인이 트릭을 좀 써놨어요. GPS를 좀 바꿔놨거든요. 트릭이라고요? 여기 보시면 1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GPS를 바꿨어요. 1월 27일 날. 알고 보니 영상 촬영 장소를 속였던 범인. 하하. 1월 14일에 촬영한 영상을 27일 촬영 장소를 수정해 올렸던 겁니다. 못 잡게 혼선을 준 거다 이런 거죠. 저렇게까지 치밀하게. GPS 나온 데이터를 위성사진에서 좌표시켜 보면은 여기 충북 옥천 쪽에 있는 길, 바로 길 위치까지 좌표까지 나와요. 끔찍한 고양이 살해의 실제 현장. 충청북도 옥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로잖아요. 보면 핏자국 있거든요? 아까 봤던 그 핏자국 아니에요? 범행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 정말 영상 속 흔적이 맞는 걸까? 와, 저길 찾아낸 거예요? 맞네. 바닥 그림이 똑같네요. 사건 현장에 지문처럼 남아있는 그날의 흔적. 그리고 저거 포획트 같은데? 저거 현장 근처 풀숲에 눈에 띈 무언가. 아까 고양이 들어있던 그 포획틀 말하는 건가요? 확인을 위해 가까이 가봤는데요. 아 진짜 맞는 거 같은데? 영상과 똑같은 모양의 포획틀이 발견됐습니다. 당시를 재현해보기 위해 포획틀을 들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맞아요. 아니, 보시면 약간 그을린 거 같거든요? 아, 흔적이 지금 그대로 있네요. 여기 밑에 보니까 있는 거 같아요. 범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손쉽게 포획틀을 구한 듯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네요. 뉴트리아 포획용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나 이제 쉽게 이제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흔적. 이건 뭐지? 현장의 포획틀과 같이 버려져 있던 쓰레기인데요. 생수병 2개와 편의점 도시락통. 혹시 범인이 버리고 간 것은 아닐까요? 인수분 같은 건 없어 보여요. 밥 먹었어? 아, 단서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바나나 우유랑 편의점 도시락이랑 물통을 살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달 동안 나와서 1월 14일이었어요. 아, 안타깝게도 단서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위치까지 다 확인을 했고 다 CCTV가 있는 곳이고 다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CCTV. CCTV. 그것도 30일이고요. 30일 지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삭제해서 CCTV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양이를 고양이 저렇게 불에 타지게 인간도 안 돼. 살아있는 걸 그렇게 했다잖아. 그러니까 못돼 먹었네. 어떻게 사람 그렇게 죽여오래.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주민. 네? 중요한 이야기요? 저기 그 CCTV 확인하러 서울서 둘이 나왔었다는데. 어디서요? 서울 어디서 왔다는지는 못 모르지 들었어요. 그거는 모르고. 네. 그거 CCTV 전부 확인하느라고 어제 2명이 나왔었대. CCTV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차가 우리 마을을 지나갔다고 어제 형사가 서울에서 왔어요. CCTV도 보고 사건 현장 인근의 마을 CCTV에는 단서가 남아있을까? 사건이 발생한 1월 14일 새벽 2시경으로 시간을 되돌려봤습니다. 그러던 그때 사건 발생 시간대에 현장을 지나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우리 마을 거 아닙니다. 화물칸에 실린 게 뭐죠? 뭐 약간 짐승 우리 같은 거 같은데. 차
중에서 뒷문짝이 큰 거 다른 사람 있어? 비슷한 시각에 목격된 멧돼지를 사냥하는 트럭 운전자. 혹시 현장을 목격했을까요? 내가 지나갈 때 그 불을 못 봤어요. 봤으면 그건 내가 작년에 알거든. 그거 말도 안 되지. 그 차 옆에 뭐 들길이 보이고 하면 내가 서가지고 하게. 그냥 운연히 지나친 것 같네요. 그러면. 포획틀의 모양도 범인의 것과는 다릅니다. 옥천에도 지금 TNR 하는 병원들도 많고 지금 좋은 일들 하는 데들 많은데 왜 하필 옥천 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좀 취재 좀 해야 돼.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렇죠. 제정신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잔인한 범행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완전 인터넷 올릴 정도면 상습범이네. 아니 그런 거 미친놈이야. 범인은 대체 왜 지역의 외딴 교차로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을까? 최소한 그 장소는 그 사람과 연고가 있는 장소일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차가 다니는 도로가 길편에 차를 대놓고 무슨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죠.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그 시간대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남은 단서는 없을까? 다시 영상을 살피던 중 차량의 특징이 눈에 띕니다. 제작진은 조수석 안쪽과 뒷좌석의 장식 모양이 일치하는 차량에 대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단서들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런 거 보면 딱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제보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준준형의 SUV 차량. 확인해보니 모양이 좀 다릅니다. 두 번째로 추정된 차량은 소형 SUV. 뒷좌석 장식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수석을 확인해보니 모양이 좀 다릅니다. 네, 그 투부 커뮤니티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그 사진에서 보니까는 그 코나 차량으로 확인이 돼서 좀 연락을 드렸거든요. 제보가 유독 많이 온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차량 특징과 범행 차량의 유사성을 찾아 많은 증거들을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진짜 감사한 분들이 대단하네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제작진은 제보가 온 차량과 영상 속 차량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비슷하네. 비슷하네. 뒷좌석 장식의 곡선 모양은 물론 조수석의 둥그런 안쪽까지 일치했습니다. 이제 범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그때 돌연 범인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았나? IP를 쉴 새 없이 그쪽에서도 변환을 하니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감상하고 있지 않을까. 현재 상황을 재미있게 보면서. 점점 자신의 주변의 옥죄는 추적에 숨어버린 건 아닐까.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학대가 잠잠해진 동안 범인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제 거를 뭐 어떻게 찾았는지 스샷해가지고 디지털 갤러리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조롱하면서 이제 막 비방을 하고.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글을 SNS에 업로드하자 각종 비방글에 시달렸다는 제보자. 이유가 진짜 황당한데요. 저한테 뭐 창녀라고 표현을 한 글도 많고요. 10원짜리 욕도 있었고요. 정말 이거 담지 못하는 욕. 약간 성적인 그런. 문제는 그녀를 향한 공격이 범인 한 명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누가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서로 고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자랑하고 이런 파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바뀐 거죠. 자기들끼리 계속 오늘 얘 죽으면 또 잡아와서 또 다음 이렇게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올라왔었어요. 털바퀴란 말은 요번에 생긴 것 같고요. 털 달린 바퀴벌레라고. 지금 고양이를 털바퀴라고 부르는 거네요. 고양이 반려인 게시판이 고양이 혐오 갤러리로 성격이 변질되면서 각종 고양이 학대 도구들을 올려놓기 시작한 사람들. 아니 석궁, 칼총 저런 것까지 공유한다고요? 심지어 자신들의 학대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잔인함이 이젠 사람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인신공격을 다 했죠. 살해 협박도 당하고 나중에는 뭐 적 사이트에도 이제 번호를 다 뿌리겠다 뭐 그러면서 그럼 누구 하나 와서 칼빵 넣겠지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듣기만 해도 진짜 무섭네요. 제보자는 자신의 얼굴 사진은 물론 키우는 고양이들의 사진과 자신의 집 사진까지 노출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아 어떻게 집까지? 집에서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너는 이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죽을 수 있으니까 차 브레이크를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한동안은 시동을 켜서 브레이크를 먼저 밟아서 이성이 없으면 출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움에 떨었죠. 저건 어마어마한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대체 이들은 제보자의 신상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 누군가가 이 급식업 때문에 불편하거나 피해 사례를 있는다면 서로 해결하자라는 의미가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악용 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를 위해 적어둔 연락처가 고양이 갤러리에 공개된 건데요. 누군가 올린 사진에 사람들은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세웠고 야 이게 도대체 결국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 20대 사회초년생이라고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했다. 심각한 성희롱까지 당했던 제보자. 다행히 범인을 잡았지만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잡고 보니까 촉법소년이었던 거예요. 진짜 그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썼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13살짜리가 썼을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잔인한 학대와 범죄가 놀이처럼 소비되는 곳은 한 인터넷 갤러리 사이트의 게시판. 커뮤니티의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혐오 쪽에서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갤러리 폐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그거를 또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다 악성도 아니고 혐오가 있으니까 뭐 다 막아버리자, 다 뭐 제한을 두자 이러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관리 체제를 좀 도입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좀 삭제하거나 조치할 수 있게끔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도 좋은 게시물들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악성 게시물이 저희한테 도움되는 게 전혀 없거든요. 현재 범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경찰서에 넘기며 수사에 적극 협조를 약속한 해당 커뮤니티. 이젠 범인 검거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뭐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조용하게 넘어간다면 이 학대범은 언제라도 거리낌 없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학대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재를 했을 경우에도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범행이 굉장히 좀 수위가 높거나 잔인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한 사례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